안녕하세요. 기억의 시간표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을 때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범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죠.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차분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김민경 씨 맞으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지금 댁에 시어머님께서 응급 상황으로 이송되셨는데요. 가족분께 연락이 필요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무슨 일이세요? 자세한 건 병원에 오셔서 담당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오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바로 갈게요. 어머니 어디가 다치신 건가요? 일단 오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급히 옷을 챙겨 입고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시어머니는 평소 건강하신 편이었거든요. 고혈압 약을 드시긴 하셨지만 큰 문제는 없으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응급실이라니. 택시가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요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건넨 뒤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입구를 찾아 헤매다가 안내 표지판을 보고 뛰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간호사실 앞에서 숨을 고르고 물었어요. 저 김민경인데요. 아까 전화 받고 왔습니다. 오영숙 환자분 보호자인데요. 아, 네. 잠시만요. 지금 담당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잠시 후 젊은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보호자분이시죠?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의사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지만 저는 앉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많이 다치신 건가요? 환자분께서 오늘 오후 2시경 횡단보도를 건너시다가 차량에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치셔서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입니다. 차에 치였다고요? 네. 목격자 신고로 119가 출동했고 저희 병원으로 이송되셨습니다. 현재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소견이 보여서 신경외과에서 긴급 수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괜찮아지실 수 있는 거죠?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상태가 심각한 건 사실입니다. 수술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죠. 의사는 더 설명을 이어갔지만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머니가 수술실에 계시다는 것, 위험하다는 것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족분들께 연락하셨나요? 아직요. 지금 바로 할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군요. 회사에서 회의 중인가 싶어 문자를 남겼어요. 급한 일이니 전화 달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동생은 바로 받았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창호야,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셔. 교통사고 당하셨대. 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줄 수 있어? 뭐라고요? 어머니가? 응급수술 들어가신대. 빨리 와봐.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앞빨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더군요. 한참 후에 시롱생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는요? 지금 수술 중이야.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안 좋다고 하셨어. 어떻게 이런 일이, 형은요? 연락했는데 아직 전화가 없어. 회의 중인가 봐. 시동생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회의 끝나고 봤어. 어머니 교통사고 나셨어. 지금 중앙병원이야. 수술 중이셔. 뭐? 지금 바로 갈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또다시 기다림의 시간이었어요. 복도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도 있었지만 모두 각자의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됐어? 아직 수술 중이야. 머리를 많이 다치셨대. 남편은 시동생과 눈인사를 나눈 뒤 수술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질 때까지요. 한참 후에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나왔어요. 저희는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환자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뇌출혈 부위를 처치했고요. 다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깨어나실 수 있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며칠간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을 회복하실 수도 있고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시동생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시 보실 수 있는 거죠? 중환자실로 이송되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의사가 떠나고 저희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한참 후에 간호사가 와서 중환자실로 이송됐다고 알려줬습니다. 저희는 면회 시간을 기다렸죠. 그때 경찰관 2명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오영숙 환자분 보호자분들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는 교통과 소속 경찰입니다. 사고 경위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요.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무슨 일인가요? 어머님께서 당하신 사고가 뺑소니 사고로 확인됐습니다. 가해 차량이 현장을 이탈했고요. 뺑소니요? 네.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를 확인 중입니다. 혹시 어머님께서 최근 누군가와 갈등이 있으셨다거나 특이사항 있으셨나요? 아니요, 전혀요. 어머니는 조용히 사시는 분이에요. 알겠습니다. 수사 진행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겠습니까? 경찰은 명함을 건네고 떠났습니다. 뺑소니라는 말에 저희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을 치고 도망가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희는 면회 시간이 돼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 누워 계셨어요. 인공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실홍생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병원 근처 찜질방에서 묵었습니다.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새벽에 남편이 중환자실 면회를 다녀왔고 저도 다시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어요. 이틀째 되던 날 오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서로 나오래. CCTV 영상을 확보했대. 저희는 시동생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교통과 사무실에서 담당 형사가 저희를 맞았어요. 앉으십시오. 인근 상가 CCTV를 분석한 결과 사고 차량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는 모니터를 켰습니다. 흑백 화면에 횡단보도가 보였어요. 어머니가 건너시는 모습이 보였고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는 순간 저는 눈을 감았어요. 차량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번호판 확인됐습니까? 네, 확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형사는 화면을 정지시키고 번호판 부분을 확대했어요. 숫자가 흐릿하지만 보였습니다. 차량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가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최진우 씨, 이 차량 아십니까?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데요. 차량 소유주가 최진우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제 명의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제 차는 흰색 그랜저입니다. 저희도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최진우 씨 명의 차량입니다. 혹시 다른 차량 소유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차는 한 대뿐입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등록 기록을 보니 작년 9월에 구입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현대 소나타 검은색입니다. 남편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잠깐만요. 우리 남편 차는 정말 한 대뿐이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착오가 아닙니다. 명확한 등록 기록이 있습니다. 시동생이 형을 바라봤습니다. 형, 정말 다른 차 없어요? 없어. 정말 모르겠어.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해명이 필요합니다. 사고 당일 오후 2시경 어디 계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사에 있었습니다. 확인 가능한 증거가 있습니까?
회사 동료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함께 계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진술해 주십시오. 남편은 더듬거리며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일단 회사 쪽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회사 주차장에 있을 겁니다. 직접 확인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야? 진짜 모르겠어. 내 명의로 차가 또 있다니 말도 안 돼. 실홍생도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형 명의를 도용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네. 내일 회사 가서 차 확인해 봐야겠어. 저희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주차장을 확인하러요. 저는 병원에 남아 어머니를 돌봤어요. 오전 내내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전화가 왔어요. 여보, 차 확인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주차장에 내 차 말고 다른 차가 한 대 더 있었어. 뭐, 검은 소나타. 경찰이 말한 그 차 맞아. 근데 나는 정말 이 차를 산 적이 없어. 누가 내 명의를 도용한 게 분명해. 그럼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경찰한테 연락했어. 오후에 다시 경찰서 가야 할 것 같아. 저도 함께 갈게. 응, 2시에 경찰서에서 보자. 저는 시용생에게 사정을 말하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어요. 형사가 저희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량 확인하셨죠? 네, 제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그 차를 산 기억이 없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어요. 구매 계약서에 서명이 돼 있습니다. 필체 감정을 해보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남편이 서류를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내 서명 맞는데 어떻게 된 거지? 기억 안 나십니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이 차를 샀지? 형사가 물었습니다. 작년 9월 15일입니다. 그날 뭐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안 나요. 최진우 씨,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본인 명의 차량으로 어머님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날 회사에 있었어요. 회사 동료들한테 확인했습니다. 그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리에 안 계셨다고 하던데요. 남편의 얼굴이 더 굳었습니다. 그건 잠깐 외근을 나갔었어요. 어디로요? 거래처요. 거래처 이름이 뭡니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대답을 못해요? 어디 갔었는지 말 좀 해봐요. 남편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안 나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진우 씨, 이렇게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영장 청구해서 강제 조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칠 이유가 없어요. 알리바이를 대십시오. 그게 최선입니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믿고 싶었지만 의심이 커져갔어요. 왜 알리바이를 대지 못할까요? 정말 회사에 있었다면 증명할 수 있을 텐데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고요. 추가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는 거야? 그날 어디 갔었는지?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나. 미안해.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일주일도 안 된 일인데? 나도 답답해. 정말로.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희는 말이 없었어요. 시동생에게 전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동생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형이 정말 그랬을 리 없어요. 뭔가 오해일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자꾸 이상하게 보였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경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남편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고 당일 의문스러운 행적이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형사가 휴대폰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사고 당일 오후 1시 30분에 모텔 근처에서 통화 기록이 있습니다. 모텔요? 네, 서울역 인근입니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설명해 주시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날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누구요? 여자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라고요?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냐고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사 후배입니다. 미안해요. 후배요? 그럼 바람핀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머리가 멍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반년쯤요. 반년이나?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여성분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편이 번호를 적어뒀습니다. 형사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통화 연결이 안 되네요.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여자랑 모텔에 있었던 거예요?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시쯤 들어가서 3시쯤 나왔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사고 시간은 오후 2시 10분경입니다. 그 시간에 모텔 안에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사고를 낼 수 없었어요. 그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습니까? 남편이 저를 힐끔 봤습니다. 아내한테 들킬까 봐요. 최대한 숨기고 싶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요. 그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미안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CCTV 확인하겠습니다. 모텔 측에 협조 요청할 겁니다. 그 여성분 연락도 계속 시도하고요. 일단 오늘은 가셔도 됩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사고를 낸 게 아니야.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고 실홍생에게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숨겼어요. 말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남편의 진술이 맞다고 했어요. 1시에 들어가서 3시 15분에 나온 게 확인됐다고요. 사고 시간에는 모텔 안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안도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너무 컸으니까요.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그 여성분과 계속 연락이 안 됩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잠적한 것 같습니다. 혹시 최진우 씨가 미리 귀띔을 해준 건 아닙니까? 남편이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며칠째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사 주차장입니다. 내일 압수하겠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민경아, 제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수 없어요. 어머니가 깨어나시면 그때 얘기하죠.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병원으로 돌아왔고 저는 남편과 떨어져 앉았어요. 시동생이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제 얼굴에는 다 드러났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압수해서 조사했지만 블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았대요. 누군가 고의로 끊어놓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부에서 지문과 DNA를 채취했다고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경찰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나왔으니 당장 경찰서로 오라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 실홍생이 함께 갔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량 핸들 부분에서 혈흔이 검출됐습니다. 혈흔이요? 네, DNA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형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최진우 씨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혈흔의 주인을 찾아야 하니까요. 누구 건데요? DNA 대조 결과 전과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최상우 씨, 혹시 아는 분입니까?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저예요.
네, 제 이름입니다. 저와 남편이 동시에 실홍생을 바라봤습니다. 창호야, 무슨 소리야? 형사가 물었습니다. 최상호 씨, 전과가 있으시군요. 5년 전 절도죄로.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때 잘못해서. 형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혈흔이 최상호 씨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시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모릅니다. 형 차에 탄 적도 없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형사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량이 발견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사고 다음날 강원도 산간 도로에 버려진 채로 발견됐는데요. 그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차량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의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형사가 화면을 켰습니다.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사람의 체구와 걸음걸이가 보였어요. 이 사람이 최상호 씨와 일치합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시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최상호 씨,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동생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맞아요. 제가 했습니다. 남편이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했다고? 시동생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형. 정말 미안해요. 어떻게 내가 엄마를? 시동생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 형 때문이에요. 내 때문? 시동생이 소리쳤습니다. 형이 내 여자를 빼앗아갔잖아요. 남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그래요. 제 여자친구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아요. 반년 전부터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시동생의 여자친구였다고요? 시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형은 다 있잖아요. 좋은 직장, 좋은 아내. 근데 왜 제 여자까지 빼앗아요? 남편이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냥. 핑계대지 마세요. 형이 먼저 유혹했어요. 회사 회식 때부터요. 다 알아요. 시동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복수하고 싶었어요. 형한테도 똑같은 고통을 주고 싶었어요. 형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빼앗고 싶었어요. 형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시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를 훔쳐서 일부러 사고를 냈어요. 혁명의 차니까 형한테 누명을 씌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형이 알리바이를 댈 수 없는 시간을 골랐어요. 그 여자랑 모텔에 있는 시간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미행했어요. 며칠 동안요. 그날도 따라갔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어요? 시동생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형만 편애하셨어요. 어릴 때부터요. 형은 공부 잘하고 착하다고 칭찬만 들었어요. 저는 항상 비교당했어요. 왜 형처럼 못하냐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도 어떻게. 그리고 돈도 필요했어요. 사업 실패해서 빚이 많았어요. 어머니 보험금이랑 유산을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게도 돌아올 거잖아요. 남편이 시용생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미친놈아, 내가 정말 내 동생이야? 형사들이 말렸습니다. 진정하십시오. 남편은 시동생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목격자도 조작한 겁니까? 네, 노숙자한테 돈을 줬어요. 형을 봤다고 거짓 증언하라고요.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군요. 시동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누구도 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그 자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저희는 경찰서를 나와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어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경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되나요? 어머니가 죽을 뻔하셨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알아. 내가 바람만 안 폈어도 이런 일 없었어. 정말 죄송해. 저는 이혼할 거예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남편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눈을 뜨신 거예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습니다. 저희는 어머니 병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병원이에요, 어머니. 사고를 당하셨어요. 어머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장호는? 그 질문에 저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쉬세요.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께서도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셨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셨죠.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 있고 저만 병실에 있었어요. 민경아, 네 어머니, 너 이혼하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죄송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아. 내 선택을 존중한다. 다 우리 집안 때문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진우도 잘못했지. 그 애도 벌을 받아야 해. 너는 내 인생 살아야 돼. 어머니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재판은 석 달 후에 열렸습니다. 시동생은 살인미수와 뺑소니 혐의로 기소됐어요.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는 건강상 이유로 오시지 못했어요. 검사가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시동생은 끝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최우진술 때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 형님께, 형수님께. 제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벌을 받겠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 시동생은 끌려나갔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이제 이혼 절차 진행할게요. 알았어. 위자료나 재산 분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해. 제발. 저는 대답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2달 만에 모든 게 끝났어요. 저는 새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옮기셨고 재활치료를 받고 계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민경아, 너 요즘 뭐하니? 글을 쓰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꿨던 동화 작가요. 그래? 좋겠다. 내 꿈을 이루는구나. 네, 천천히 해보려고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 만나서 내가 행운이었어. 저도요, 어머니.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지금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첫 동화책이 출간됐어요. 작은 출판사에서 나온 거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책을 드렸더니 많이 좋아하셨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납니다. 그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락하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시동생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어머니는 한 번도 면회를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새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아픈 기억들을 딛고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쉽지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픈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요. 오늘도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모두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살아가겠죠. 저도 제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겁니다. 아픔 끝에 찾은 작은 평화를 소중히 지키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기억하세요. 시간은 모든 것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